네, 자 이번 시간은 192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전표 입력에 관한 거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맨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표 입력은 두 가지의 전표 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일반 전표의 입력, 또 하나는 바로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이 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결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192페이지에 여러 가지 능력 단위 요소라는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또 부가가치세의 서류, 신고 서류들이 있죠. 신고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속 서류 작성하는 법,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교재 FAT 1급 교재에서도 하고, 다음에 이제 FAT 1급 교재 끝나고 TAT 2급 교재에서도 이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 좀 더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서류들이. 그래서 다음 교재에서도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로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시험이. 193페이지 필요지식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하고 요 세금 계산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먼저 부가가치세란 여러분 이론에서 잘 배우셨죠?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바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부가가치세의 납부세 계산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모두 더해서 매입세액을 모두 더한 것을 빼면은 그게 납부해야 될 세액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이론 배우셨으니까 매출세액은 누가 부담한 거예요? 우리 회사의 거래처 내지는 소비자, 우리 회사 거래처에서 부담한 것이 매출세액이죠. 판매자는 세금을 거래처, 상대방에게 세금을 받아요. 거래처가 부담한 거예요.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으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아니죠. 걷어놨지만 우리가 납부해야 돼. 그러면 이걸 전부 납부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를 빼요?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한 겁니까? 우리 당사가 부담한 거예요. 자, 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상품을 매입할 때 우리가 부담했던 세금이에요. 또는 컴퓨터를 사면서 부담했던 세금, 책상을 사면서 부담했던 세금, 그런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우리 회사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하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담은 그건 이제 우리가 담세자라고 하죠. 담세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거래처가 됩니다. 거래처. 그러면 사업자들은 계속 거래처한테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엔 누가 부담할까요? 그 재화를 또는 그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무슨 세라고 그래요? 소비세라고요.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일반 소비세라고 그러죠.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왜 소비세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 의무는 사업자, 마지막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다. 여러분 부가가치 특징에서 그렇게 정리를 이론 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들이 신고 납부하려면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과세 기간이에요. 과세 기간.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1기, 2기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지금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간이 과세자는 1기, 2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의 그 과세 사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지금 표에 있는 대로 1기, 2기 나누어서 신고한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입니다. 1기는 상반기를 말하고 2기는 하반기를 말하는데요. 다시 1기를 예정과 확정으로 또 나눕니다. 예정은 3개월, 1월부터 3월 과세기간을 1기 예정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으면 너무 또 세부담이 커지니까 남의 돈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또 딴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들은 매출액이 큰 그런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확정 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신고했으면 그건 빼고 다시 말해서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과세 대상 기간을 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했냐면은 예정 신고 때 신고 안 했으면 이때는 6개월치를 해야죠. 확정 때. 그러나 예정 신고 때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는 3개월치만 하면 돼요. 예정 때 빠진 거, 누락된 게 있으면 확정 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 교재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거는 확정 신고 때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실무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할 때는 확정 신고 건은 4월부터 6월로 조회할 거예요. 4월부터 6월로. 왜냐? 예정 신고 때 다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예정 신고 때 신고 다 했다. 그래서 1기 확정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요 사이에 부가세를 신고해서 납부합니다. 자, 2기 보시면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30일이고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2기 확정은 앞에 거 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 말까지고요. 이거는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 날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기, 2기 구분 없이 1월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과세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 부분도 여러분이 이론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거래 징수라고 그러죠.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를 공급하는 자가 징수한다 해서 부가가치세는 거래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느냐?
11월 30일 날 상품을 공급했으면 11월 30일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11월 달에 공급한 것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정상 발급이에요. 그 이후에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라고 그러죠.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는 공급하기 전에도 발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급하기 전에 발급했으면 7일 내에 대금을 받아야 돼요. 예. 거래도 안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발급은 가능한데 그것이 정상 발급 세금계산서가 되려면 돈을 7일 내에 받아야 돼요. 예. 근데 7일 내에 돈을 받지 않고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거는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그건 취소시켜야 돼요. 취소시키고 다시 발급해야 된다. 네. 자, 여기서 나온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고 또 공급 전이라도 발급할 수도 있다. 이런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은.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장의 공급가액, 면세, 과세 다 포함해서 공급가액이 2억 원,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1억 원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미 23년 7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과세 면세 포함해서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해야 돼요. 1억 원 이상인 직전 연도니까 1년치예요. 1년 매출을 말하는 거죠. 1년 매출. 쉽게 말해서 1년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법인은 전부가 다 의무고. 그런데 이게 내년 또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이상으로 또 낮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사업자도 거의 대부분이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될 거예요. 점점 이렇게 낮춰집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요 기준도 이제 여러분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론을 본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또 지식을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한다 라고 앞에서 정리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이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면서 입력해 나갈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요, 이제 그 일반 전표하고 입력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이제 유형이라는 걸 입력하게 되는데 FAT 1급에서는 유형을 매출 유형은 요 세 가지만 시험으로 냅니다. 11번 과세, 13번 면세, 17번 카드 과세. 이 유형이 뭔지는 이제 곧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유형에서는 네 가지만을 시험으로 냅니다. 51번 과세, 53번 면세, 54번 불공, 57번 카드 과세. 그래서 우선 여기 매출의 세 가지 유형, 매입의 네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FAT 1급 공부하면서 이걸 이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FAT 1급 과정을 공부하면서 요 7가지 유형을 연습하게 되면 나머지 유형은 이제 기본을 다 알기 때문에 나머지 유형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것은 이제 TAT 2급, 나머지 유형은 TAT 2급 준비하면서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다 보면 전자세금이라는 항목에다가 어떤 거는 입력을 안 하고 지나가고 어떤 거는 1번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해봐야 아는데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입력을 안 하고 지나갈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거나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거나 그 거래가 또는 더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더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그 시스템이 빌 36524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발행하는데 더존으로 발행하는 경우일 때 더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비워두는 거예요. 더존에서 발행한다 하면 비워두고 전자세금 아니면 비워두고 나머지는 1번 전자 입력합니다. 나머지라는 건 뭘까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 근데 누가 발행한 거예요? 더존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발행했거나 하는 거. 이거는 1번 전자 입력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지금 설명 들으면 약간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입력해 보면 아시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메인 매출전표의 분계 있잖아요. 이거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데 우리가 1번 하게 되면은 입금전표나 출금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선택했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자동으로 돼요. 그 다음에 2번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외상매출금 분계, 외상매입금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게 그 재고자산 거래라면은 이것도 완벽하게 자동으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이라는 3번 분계가 있는데요. 이때는 차변 아니면 대변 한쪽만 자동으로 되고 반대쪽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분계, 외상 분계, 카드 분계 이외의 분계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분계, 외상 분계 밑에 4번, 카드 분계 아닌 것은 다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이라는 분계 유형은 뭐냐? 카드로 상품을 팔았다든가 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든가 하여튼 결제를 카드로 했다든가 이거 다 카드 분계예요. 이것도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카드 분계했는데 밑에 고쳐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은 자동이지만 자동을 이용하면서도 밑에 확인을 하면서 수정할 내용은 수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분계는 매우 쉬워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뭐가 더 신경이 쓰이느냐? 유형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이런 거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밑에 분계는 상당히 자동화가 잘 돼 있다. 자동화 잘 돼 있다. 이거는 밑에 분계는 회계 처리하는 우리 메인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고
위에 유형 선택하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작업이에요. 윗부분의 작업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여기가 상단 윗부분의 작업이고 여기 내용은 하단 화면의 하단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항목을 많이 이렇게 유형을 적어 놨습니다. 이게 하지만 FAT 1급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연습을 할 건데요. 세 가지 유형의 내용을 살짝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11번이라는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VAT가 10% 있겠죠. VAT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에요. 예. 세금계산서라는 건 세금이 있는 것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무조건 1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다 1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13번은 뭐냐? 면세 매출이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 발급하는 계산서에 의한 매출이다. 네. 아까 11번은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출. 13번은 계산서에 의한 매출이다. 자, 면세 품목을 판다 이거예요. 면세 품목을. 자, 마트를 운영하는데 마트에서 쌀도 팔고 과자도 팔아요. 거래처에다가. 과자를 팔았다 그러면 그건 과세예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과자 판매한 것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1번으로 입력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거래처에서 쌀도 사갔어요. 쌀도 우리 마트에서. 자, 증빙해 주세요. 그러면 계산서를 해주면 돼요. 계산서로 발급했어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을 13번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카드 과세 매출이다 라는 유형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냐?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의한 매출. 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과세, 세금이 있다 이거예요. 세금. 네. 만약에 쌀을 신용카드로 팔았으면 이거 아니겠죠. 쌀은 면세니까. 그러면 그건 여기 카드 면세 매출 18번이에요. 자, 면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의한 매출은 18번이죠. 근데 18번은 FAT 1급의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17번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거는 알게 된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매출의 요 세 개가 연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요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거구나 짐작이 충분히 간다 말이죠. 자, 과세대상 거래니까 뭐예요? 자, 마트로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자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을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게 카드 매출이에요. 그게 17번이에요. 세금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쪽에 가면은 네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51번이 뭐냐?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다. 아까 11번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라고 그랬고 51번은 세금 계산서 수취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거죠. 받은 거. 예. 원래 세금 계산서 누가 발급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발급하는 거니까 우리는 매입이니까 거래처가 발행했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이면 51번이다. 그런데 51번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밑에 54번하고 같이 봐야 돼. 자, 54번을 또 보겠습니다. 51번에서는 과세 매입이라는 이름을 쓰고 54번에서는 불공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그 뒷부분은 51번하고 같아요.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51번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 54번은 앞부분 요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54번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운반용 트럭이 필요하고요,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화물차 한 대도 사고 또 새로운 승용차도 한 대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를 했습니다. 자,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 개별 소비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 매입 관련 세금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우리가 승용차를 사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거든요. 만약에 소나타 2천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세금은 부가세가 20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을 결제하고 샀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2,20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거는 54로 입력해야 돼. 왜?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화물차 2천만 원짜리를 또 한 대 샀어요.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거예요. 그거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고 공제가 되는 거니까 51번.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54, 51번이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면에서 같은데 공제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51이냐 54로 나누어진다. 이것입니다. 뒤에 연습하면 이제 아시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53번 해보겠습니다. 53번은 뭐냐? 면세 매입. 면세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에요. 아까 13번이 뭐예요?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 53번은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매입 계산서는 다 53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까 쌀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사간 거래처는 그걸 입력할 때 53이라고 입력한다 이거죠. 53 계산서 받았으니까. 다음은 이제 57을 보면은요, 카드 과세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이다. 아까 17번 매출에서 17번이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매출. 그거는 17번. 57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 자, 우리 법인카드로 뭘 샀냐면은 법인카드로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를 노후된 컴퓨터를 못 쓰게 돼가지고 새 컴퓨터를 샀습니다. 100만 원짜리. 그러면 부가세 10만 원. 그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그 컴퓨터 매장에서 발행해 줬겠죠. 그러면 우리는 57로 입력하는 거다 이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이니까. 그게 57입니다. 자, 그래서 매입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좀 지루하죠. 자, 196페이지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내역 관리를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실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1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198페이지에서 자료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고 하는 것 조금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수행과제 먼저 자료 1 보겠습니다. 거래 명세서하고 세금 계산서는 달라요. 거래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하고 양식과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금 계산서는 아니다 하는 거.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입력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 정도. 그러니까 수행과제가 지금 자료를 2개를 줬어요. 거래 명세서를 2개를 주고 밑에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코디나라와 데일리룩의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발급해가지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보니까 자료 1과 자료 2의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표 입력하라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이용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수행하시오. 전송할 때 날짜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 발급 전송 날짜는 컴퓨터에 있는 이 날짜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2023년 11월 30일이잖아요. 이 날짜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지금 거래 명세서의 거래 날짜는 7월 달이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송을 11월 말에 하게 되면은 너무나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는 일단은 무시한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회계 처리, 매출 전표 회계 처리 처음 해보잖아요. 예, 분계를 처음 해보는데 자료 1번을 보고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거래명세표를 보면은 여성정장이 우리 회사의 상품입니다. 예, 여성정장을 얼마치 1,000만원어치 매출한 거예요. 판매한 겁니다. 거기에 매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부 1,100만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예요. 예, 거래 당일날 돈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 자동 분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분계를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회계 처리가 차변이 외상매출분이에요. 외상매출분.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코디나라가 거래처가 돼야 되겠고요. 외상매출금이 1,100만원입니다. 차변은 어렵지 않죠?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디나라 1,100만원. 예, 아래 분계를 이렇게 할 거고 자동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대변 이제 여러분 그 앞에 이론 공부할 때 이런 분계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제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건데 요 공급가액은 여성정장이라는 게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있어요.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해요. 이거는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상품 매출 이건 수익 발생. 그러면 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여러분 아시죠? 자산 증가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00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요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부가세 100만 원 우리의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우리의 수입이면 상품 매출에서 합쳐야죠. 이 부가세는 세무서에 납부할 거예요. 네. 오늘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모아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간까지 모아가지고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면서 납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놨어요. 이건 어떤 원리하고 같냐면은 급여 지급하면서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나 또는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을 공제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급여 지급할 때 공제 금액을 뭘로 처리했죠? 애수금으로 처리했죠. 여기도 애수금인데 그 애수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부가세 애수금. 아시겠죠?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따로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으로 앞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채죠. 네. 그래서 매출 자료 입력할 때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면은 이러한 구조로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밑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 2번에 있는 거. 자, 차변에 이게 뭐가 들어왔나요? 현금이 5,500이 들어왔네요. 입금액.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은 상품 매출이 5천만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이고요. 수익 계정이고 500만원은 부가세 애수금이다. 이건 부채다. 네, 매출거래, 재고자산 매출거래, 이렇게 외상이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팔았으면 차변의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되고 대변은 항상 같아요. 대변은 이런 구조로 분개가 된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전표를 지금 우리가 입력해 보면 이게 자동으로 분개가 돼 가지고 이거를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이 분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 1번 회계 처리하는 거 지금 알아봤고요. 수행 2번에 전표 입력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첫 번째 날짜 7월 10일이네요. 자, 7 엔터 10 엔터 합니다. 7월 10일.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여기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차변대변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회계 처리하는 거고, 우리 일반 전표의 그 회계 처리하고 같은 거예요. 요 밑에가. 근데 이 회계 처리가 요 분계 유형을 딱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요게 자동으로 딱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0일 입력하고 이제 유형으로 넘어와 보세요. 첫 번째 만나는 게 유형이죠. 유형에 보면 막대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매출, 매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매출 거래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유형을 찾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수행에 3번에 돼 있었죠. 세금계산서 거래예요. 자, 세금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이에요. 그래서 유형의 11번. 자,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였을 때 51이냐 54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 구분되는 게 없어요. 그냥 11이에요. 자, 품명에다가 여성 정장, 수량에다가 100개, 단가는 10만원. 이렇게 했더니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척척척 계산됩니다. 그러면 엔터로 넘어가서 코드에서 멈춰가지고, 이 코드는 그 뒤에 거래처명의 코드거든요.
그러면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예요. 코디 나라. 그러면 여기다가 코디라고 입력을 합니다. 코디. 그러면 1001번 코디 나라. 엔터 치면 되고요. 자, 전자세금 아까 그 얘기한 전자세금 그냥 비워두느냐 1번을 입력하느냐. 자, 빌 36524 더존 빌 36524에서 발행한다면 비워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행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시스템에서 발행할 거니까 전자세금란은 비워두어라.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면 돼요. 비워두고 그냥 0번을 쳐도 지나가요. 0번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도 되고 0 해도 됩니다. 1번 해서는 안 돼. 1번 하면 전자입력이라고 돼요. 전자입력은 아니에요. 0번 하거나 그냥 지나간다. 자, 이제 여기가 재밌는데 분계. 자, 이 거래는 여성정장을 외상으로 파는 거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분계 셀이 있을 때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메시지를 보면은 외상이면 2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외상이면 2번이다. 여기다 2를 입력하면 요 분계가 완성이 돼요. 자, 밑에 분계 보시면 세 줄로 분계가 되어 있는데 첫 줄 차변의 외상매출금 1100만원 거래처는 코디나라.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뭐 거래처는 의미 없어요. 코디나라 돼 있지만 대변의 상품 매출 1000만원. 네, 우리 조금 전에 회계 처리 써봤잖아요. 그것과 일치하죠. 자동 분계가 완벽하게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요. 그 100 다음 시간에 자료 2번 입력할 차례라는 거 이게 표시를 자료 1번까지만 우리가 입력했어요. 자료 2번은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야 되니까 서두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료 2번부터 입력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러분 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